안녕. 그 앞에 인강이 좀 잘려가지고 쌤이 녹화 요걸로 다시 해줄게요. 자, 일단 보면 우리 문법부터 들어갔거든. 문법 보자. 품사의 분류부터 갈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형태소 배웠었죠, 그쵸? 형태소랑 그 다음에 뭐 배웠었냐면 단어 배웠어, 얘들아. 형태소라는 거는 최소의 의미 단위, 최소 의미 단위를 이야기했었고 단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거를 우린 단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형태소라고 한다면 문법적인 의미까지도 좀 다 포함했었고 단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의미 그리고 띄어쓰기가 가능한 거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품사를 볼 건데 품사라는 건 뭐냐면 품사라는 건 단어를 동일한 성격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성격. 첫 번째가 이거 성격이야. 자,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성격이 세 가지가 있어. 형태, 기능, 의미. 자, 요렇게 있어요. 형태는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문장을 쓸 때 형태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기능은 문장에서의 기능. 그 다음에 의미는 그 단어 집합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형태가 변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변하는 게 불가능해. 그걸 우리는 불변어, 변하는 게 가능해. 그걸 가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장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볼게. 문장에서 우리 문장의 짜임에서 문장 성분에서 주성분 배웠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 서술어까지. 자, 뒤에 격조사가 붙어서 이런 주성분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문장에서 몸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체언이라고 해요. 실제로 몸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서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서로서로 꾸며주는,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네 라고 해서 수식언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또 막 다 모아보니까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독립된 기능을 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독립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막 다 모아보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 관계를 정의해주는, 관계를 도와주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문장을 막 다 모아보니까 주로 서술어로 사용되는 거, 활용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는 형태가 독특하게도 변하는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기능에 따른 분류로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로 나뉘게 되는 거야. 자, 의미로 가자. 자, 체언에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막 다 모아놓으니까 공통된 의미가 뭐냐면 주로 사물이나 현상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명사가 있는 거예요. 이름 명자죠. 그쵸? 이름 명자. 이름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우리는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막 다 모아보니까 대부분의 의미가 거기 모여있는 단어들의 의미가 전부 다 뭐냐면 그 명사를 대신 나타내주는 거. 그래서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막 다 모아보니까 숫자와 관련된 의미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형태가 불변하는데 문장에서 몸과 같은 기능, 주성분의 기능을 하는데 의미의 뜻을 담고 있는 걸 명사, 대신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는 게 대명사, 숫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수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문장에서 형태는 불변하는데 그리고 문장에서 나머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의미, 그러니까 어떤 것 할 때 어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자 뜻만 좀 볼게. 관형사 할 때 관이라는 건 여러분 갓관자야, 갓관자. 갓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쓰고 다녔던 그 갓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봤을 때 퓨전 사극 보면 대부분 남자 주인공이 왕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고위 관리죠. 그 사람들이 갓을 쓸 때 보면 옆에 되게 휘황찬란해. 막 엄청 이제 화려하게 구슬, 뭐 보석 이런 거 다 달려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조금 하급 관리, 아저씨들이 이제 약간 옹졸한 그런 수염 달고 있는 아저씨들이 쓰고 있는 갓 보면 그냥 검정색 끈으로 묶여 있단 말이야. 즉, 그 당시에 갓은 엄청나게 이제 약간 꾸며줄 수 있는 요소였던 거야. 약간 지금 따지면 폰 케이스나 아니면 키링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단단한 형태인 체연을 꾸며주는, 거기에 갓을 씌워주는 형태를 우리는 관형사라고 하고, 그거 말고 명사 꾸미는 거 말고 어떻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대부분의 용언, 그다음 문장 전체, 또 다른 부사, 그다음에 또 다른 관형어를 꾸며주는, 관형사를 꾸며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가적인 거 다 꾸며요라고 해서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식어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른 단어들과 독립된 기능을 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않는 그런 단어들 막 다 모아보니까 대부분의 의미가 뭐랑 연결돼 있냐면 감탄의 의미랑 연결돼 있어. 그걸 우리는 감탄사라고 할 거고, 형태가 변하지 않고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다 모아보니까 조사라고, 조력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음에 형태가 변하고요. 서술성이 있어. 활용이 가능해. 형태가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주는 걸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태나 성질을 이야기해주는 걸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사는 이렇게 구품사가 있다고 보면 되고,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테스트 볼 거니까 외워오세요. 아시겠죠? 자, 세부 정리만 조금 딱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성격, 형태, 기능, 의미 외워야 되고, 불변어, 가변어 외워야 되고, 체현, 수식어, 독립어, 관계어, 용어 외워야 되고, 요렇게 전부 다 외워야 돼. 구품사. 알겠죠? 그래서 지금 검정색으로 쓴 것들은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먼저 포인트만 잡고 갈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 일단 이 체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얘들아,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 체현에 있는 전체는 뭐가 가능하냐면 뒤에 조사 결합이 엄청 잘 돼요. 물론 나머지 것들도 다 조사 결합이 되긴 하거든요. 조사의 종류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격조사 같은 경우는 체연에만 대부분 붙어.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수식어에서 관형사 있지, 관형사. 이 관형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관형사의 경우에는 얘들아 뒤에 조사 결합이 안 됩니다. 조사 결합이 안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엄청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체연에 대해서 있는데, 체연 아까 뭐라고 했어? 몸과 같은 주성분의 기능을 하는, 주성분으로 쓰는 그런 단어들을 모아둔 걸 우린 체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즉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변어라고 해요. 활용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동사가 있어. 그러면 우리 이거 먹으니, 먹고, 먹자 등등등으로 여기가 바뀌죠. 그쵸?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활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부분을,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중요한 거, 뭐랑 결합이 가능해?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조사의 종류에는 여러분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격조사, 접속조사, 그 다음에 보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얘들아 접속조사나 보조사는 웬만하면 다 붙어요. 근데 격조사는 체연에만 붙어. 그래서 요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명사로 넘어갈 건데, 사실 명사는 우리가 제일 익숙한 단어 체계예요. 그래서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 의미랑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 의미가 딱 하나만 의미한다라고 하면 고유명사, 그게 아니다 하면 보통명사야. 근데 얘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고유명사라고 하면 다 알죠? 제 이름, 김미리, 아니면 뭐 여러분들 이름, 혹은 대치동, 서울시, 경기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그런 것들의 특정 하나 개체를 의미하고요. 쌤, 그럼 동명이인은 어떡하나요? 하지만 김미리라는 이름을 가진 개체는 나 하나지. 그래서 이건 고유명사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뭐? 의존명사.
자,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나뉘는 의존명사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여기부터는 다음 영상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영상 제대로 찍혔거든요. 그래서 의존명사 설명은 그쪽으로 가서 들어주세요. 고생했어요. 바로 봐야 돼, 얘들아. 시간 없더라도 문법은 전체를 끝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문학을 보더라도 문법은 다 보셔야 합니다.